치킨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늦은 시간에 직접 올라와 주셔서. 고생하셨는데 배달비에 팁도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순덕의 뒷모습이 더욱 구부정해 보인다. 한편 치킨집 사장실에서는 50세의 김이사가 어머니인 치킨집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머니, 순덕 씨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67세 연세에 새벽 배달까지 하시는 게 맞나요? 치킨집 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작은 아들 잃고 나서 큰아들과도 사이가 틀어졌다더니 김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뭔가 깊은 의미가 담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모습이다. 그분 이름이 박순덕이라고 하셨죠? 응, 왜? 김이사는 대답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순덕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거리에서 순덕은 다음 배달지를 향해 오토바이를 몰고 간다. 헬멧 속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한숨 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진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중견기업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공간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박민수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 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진다. 박 과장, 또 실수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든다. 강 부장이 붉은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이게 뭐야, 이게. 고객 데이터에 오타가 3개씩이나 있고 계산도 틀렸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냐? 가족 있는 놈들은 참 철없어. 집 걱정하느라 일에 집중을 못하나? 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동료들이 슬금슬금 쳐다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다. 오늘 중으로 다시 해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 또 하면 각오해.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한쪽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강 부장이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민수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위축된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책상을 떠나지 못하고 수정 작업에 몰두한다. 민수야, 점심 같이 먹자. 동료가 제안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미안해,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해서. 강 부장 너무한다, 정말. 사람을 왜 저렇게 갈구는지. 그날 밤 민수의 집. 아내와 10살 딸 지우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수가 지친 표정으로 들어온다. 아빠 왔다? 지우가 달려와 안기자 민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진다. 우리 지우,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꿈에서 신기한 오빠 만났어요. 꿈에서?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응, 나보다 조금 큰 오빠였는데 이름이 민규래요.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아파하고 계신다고.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본다. 지우야, 그 꿈 이야기는. 아빠, 삼촌 이름이 민규 맞죠? 할머니한테 전화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20년 전 동생을 잃은 상처가 다시 아물어 오른다. 같은 시각, 순덕의 좁은 원룸. 낡은 책상 위에는 민규의 12살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다. 밝게 웃고 있는 민규의 모습 앞에서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친다. 민규야, 엄마가 또 편지 쓴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펜을 들고 몇 번 망설이더니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간다. 민수야, 엄마다. 20년 만에 편지를 쓴다. 엄마가 지금 치킨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67살의 새벽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우스운 일이지. 편지를 쓰다가 자꾸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진다. 내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한다.
민규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엄마를. 그래도 엄마는 너를 보고 싶다. 지우도 보고 싶고. 편지를 다 쓴 순덕이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린다. 민규아, 이 편지 민수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비가 내리는 아파트 계단. 순덕이 무거운 배달 박스를 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아이고. 박스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순덕도 계단에 주저앉는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다. 그때 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 순덕을 부축해 일으킨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이 순덕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혹시 박순덕 여사님이십니까? 순덕이 놀라며 고개를 든다. 네, 어떻게? 저는 최노인이라고 합니다. 고 박민규 아버님의 친구였습니다. 순덕의 몸이 순간 굳어진다. 민규를 아시나요? 최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20년 전 그 사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사님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다. 두 노인이 처마 밑에서 2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나누기 시작한다. 민규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마지막까지 형 걱정만 했거든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나요? 엄마한테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순덕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한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슬픔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린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 씨와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최노인의 따뜻한 말에 순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낀다. 3일 후 민수의 집.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져온다. 여보, 편지 왔어요. 손글씨로 쓴 거 보니까 어머님 편지 같은데. 민수가 편지를 받아든다. 20년 만에 받는 어머니의 편지다. 손이 떨린다. 아빠, 할머니 편지예요? 빨리 읽어봐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재촉한다. 민수가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가 나타난다. 민수야, 엄마다. 20년 만에 편지를 쓴다. 엄마가 지금 치킨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67살의 새벽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우스운 일이지. 내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한다. 편지를 읽어가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아내와 지우도 함께 읽으며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치킨 배달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빠, 삼촌이 할머니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한테 가요. 지우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한다. 지우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민수가 무너지며 울기 시작한다. 20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여보, 어머님께 가요. 지금 당장.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한다. 그날 저녁 순덕은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는데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순덕이 돌아보니 민수가 아내 지우와 함께 서 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순덕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달려와 어머니를 꼭 안는다.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할머니 다리를 꼭 안는다. 순덕이 처음 보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지우구나. 우리 지우. 가족들이 길 한복판에서 눈물로 얼싸안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수는 일찍 퇴근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다.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 부장이 나타난다. 박 과장, 어디 가려고? 아, 부장님.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럼 이 보고서부터 끝내고 가.
강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민수 책상에 던진다. 이건 내일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오늘 하라는데 왜 말대꾸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회사 그만둬. 강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진다. 동료들이 민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부장님, 제발, 제발, 누가 누구한테 제발이야? 너 같은 놈이 왜 소중한 가족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 강 부장의 말에 민수가 순간 멈춘다. 소중한 가족을 소홀히? 그래,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아니다. 어쨌든 이 일부터 끝내고 가. 강 부장이 화를 내며 돌아선다. 민수는 강 부장의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일을 끝내야 어머니를 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시작한다. 한편 순덕은 그날도 새벽 배달을 나갔다가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상하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아이고. 순덕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길가에 앉는다. 지나가던 시민이 다가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돼요. 하지만 순덕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다음 날 순덕이 치킨집에 출근했을 때 김이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뭔 일이세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돈도 없고. 김이사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모습이다.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고마우시지만 괜찮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배달 준비를 한다. 김이사는 그런 순덕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일주일 후 순덕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날도 새벽 배달을 나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난다. 순덕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다. 치킨 박스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순덕은 의식을 잃는다. 여기 쓰러진 할머니 있어요. 누군가의 신고로 119가 출동하고 순덕은 응급실로 실려간다. 응급실에 도착한 순덕을 본 당직 의사가 깜짝 놀란다. 바로 김이사였다. 순덕 씨. 김이사가 급히 달려와 순덕의 상태를 확인한다. 혈압이 너무 높고 탈수 증상도 심해요. 즉시 입원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묻자 김이사가 직접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박민수 씨죠?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민수가 회사에서 뛰쳐나와 병원에 도착한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무너진다. 어머니. 김이사가 민수에게 다가온다.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증상입니다. 민수가 김이사를 보고 인사를 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김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20년 만이네요. 민수가 고개를 든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는 20년 전 민규를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민수의 몸이 굳어진다. 민규를, 우리 민규를? 어머님, 제가 민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한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온다. 그날 밤, 민규가 마지막에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한테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전해달라고.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김이사의 손을 잡는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20년 만에 만나 함께 우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다음 날 병원 수납처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 벌써 수납이 완료됐네요. 민수가 의아해한다. 제가 아직 수납을 안 했는데요. 강 부장님이라는 분이 익명으로 전액 납부하셨어요. 민수가 충격을 받는다. 자신을 괴롭히던 강 부장이 어머니 병원비를.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꽃다발을 든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나타난다.
순덕의 병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민수가 다가간다. 부장님? 강 부장이 깜짝 놀라며 돌아본다. 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박 과장, 어머님은 괜찮으시냐? 부장님이 병원비를. 강 부장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부장님, 왜 그러세요? 강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지. 강 부장이 지갑에서 오래된 할머니 사진을 꺼낸다.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그런데 너 같은 놈이 왜 소중한 어머니를 소홀히 하는지 화가 나서 그랬다. 민수가 깨닫는다. 부장님이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미워한 게 아니야. 답답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어머니가 있는데 왜 소중히 안 하나 싶어서. 강 부장이 울면서 이야기한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부장아, 효자 되어라였어. 그런데 나는 효도할 할머니도 없고 그래서 너를 보면 더 화가 났나 봐. 두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껴안으며 운다. 20년간 서로를 오해했던 모든 것이 풀리는 순간이다. 부장님,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요. 민수가 강 부장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간다. 의식을 회복한 순덕이 낯선 남자를 보며 의아해한다. 어머님, 이분이 제 상사이신 강 부장님이에요. 어머님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넨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민수를 많이 괴롭혔어요. 순덕이 강 부장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순덕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한다. 병원 로비에는 민수 가족뿐만 아니라 강 부장, 김 이사 가족까지 모두 모여 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는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이제 괜찮아졌어. 김 이사가 다가와 말한다. 어머님, 앞으로 치킨 배달은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만하면 충분해요. 강 부장이 나서서 말한다. 어머님, 저희 회사에서 사무보조일 하나 있는데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요? 네, 민수도 있으니까 서로 돌봐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1년 후 따뜻한 저녁 식탁. 확대된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순덕, 민수 가족, 그리고 이제는 가족같이 지내는 강 부장과 김 이사 가족까지.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지우가 강 부장에게 애교를 부린다.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오늘 아빠 칭찬 많이 해줬어. 강 부장이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정말요? 아빠가 뭘 잘했는데요? 아빠가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거든. 정말 대단해.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웃는다.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이사가 순덕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한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행복한 건 꿈만 같아요. 순덕이 식탁 위 민규 사진을 바라본다.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과 감사함이 더 큰 눈빛이다. 민규야, 엄마가 약속 지켰지? 형이랑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지우가 갑자기 말한다. 할머니, 어젯밤 꿈에서 삼촌 또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본다. 뭐라고 하던? 삼촌이 고맙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편안하다고 했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다. 강 부장이 말한다. 정말 신기해요. 민규가 우리 모두를 이어준 것 같아요. 김 이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20년 전 그날 밤, 민규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했던 마음이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식탁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기적 같은 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민규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한다. 민규야, 엄마가 이제 알겠다. 내가 왜 그런 꿈을 지우에게 꾸게 했는지. 내가 보내준 천사들이 누구인지도. 순덕이 창밖을 바라본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김 선생님도 강 부장님도 모두 내가 보내준 거구나. 고마워, 우리 민규야. 6개월 후 순덕이 강 부장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회사 사무실에서 순덕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전무가 들어온다. 박 전무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회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강 부장, 잠깐 보자. 박 전무가 강 부장을 따로 부른다. 네, 전무님. 이 할머니는 뭐 하는 분이야? 박 전무가 순덕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다. 박민수 과장의 어머님인데 사무보조로. 사무보조? 67세에? 강 부장, 회사가 실버타운인 줄 알아? 강 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한다. 전무님, 일은 정말 꼼꼼히 잘하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경험? 하, 웃기는 소리 하네.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부족한데 왜 할머니를 써? 박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한다. 순덕이 이 상황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아, 네. 할머니, 죄송한데 회사 방침상. 그때 민수가 회의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한다. 무슨 일이세요? 아, 박 과장. 어머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박 전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님께서 여기서 일하시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민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부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효율성도 생각해야 하고. 순덕이 민수를 말리며 나선다. 괜찮다, 민수야. 전무님 말씀이 맞아.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만 어려워져. 순덕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진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강 부장이 나서려 하지만 박 전무의 눈치를 보며 망설인다. 회사 내 권력 구조상 함부로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날 저녁 민수네 집 식탁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인다. 어머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순덕이 한숨을 쉰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나빠요. 할머니는 일 잘하는데. 지우가 화를 내며 말한다. 지우야, 어른이래. 아니에요. 할머니가 슬프면 삼촌도 슬퍼해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한다. 그날 밤 순덕은 민규 사진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린다. 민규야, 엄마가 또 민수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한편 강 부장은 집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순덕 어머님 일 때문에. 새로운 전무가 문제를 만들고 있어. 그 좋은 분을 왜? 회사 일이 복잡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강 부장도 딜레마에 빠진다. 회사에서의 위치와 순덕 가족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순덕은 사표를 쓰고 있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이사가 회사를 찾아온다. 순덕 씨, 갑자기 왜 사표를? 김 선생님, 제가 여기 있으면 민수만 어려워져요. 김 이사가 순덕의 손을 잡는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규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박 전무가 나타난다. 여기 웬분이? 김 이사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이 병원 원장이고요. 김 이사가 명함을 건네자 박 전무의 표정이 바뀐다. 지역에서 꽤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아, 원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덕 씨는 저희 병원의 중요한 분이세요. 20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김 이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그런데 혹시 순덕 씨가 여기서 일하시는데 문제가 있나요? 박 전무가 당황한다. 지역 유지인 병원 원장이 나서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 병원에서도 순덕 씨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고 계시니까 김 이사의 말에 박 전무가 더욱 당황한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회사 로비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온다. 바로 회사 대표의 아내인 이사장이다. 어머, 순덕 씨. 이사장이 순덕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이사장님? 순덕도 깜짝 놀란다. 20년 전에 우리 아들 수술할 때 간병을 도와주셨던 그때 그 어머님. 두 사람이 반갑게 만난다. 알고 보니 20년 전 순덕이 민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같은 병실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순덕 씨가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박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이사장님, 이분이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강 부장, 순덕 씨 잘 챙겨드려요. 네, 이사장님. 강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박 전무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 순덕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 전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오후에 민수가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달려온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순덕이 감격해한다. 김 이사가 웃으며 말한다. 이것도 민규가 도와준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죠. 저녁에 강 부장이 김 이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다. 원장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김 이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한 달 후, 지우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다. 꿈에서 민규 삼촌을 자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깨어있을 때도 삼촌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흥분하며 말한다. 엄마, 오늘 삼촌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강 부장님이 위험하다고. 지우야, 그런 말 함부로. 정말이에요. 삼촌이 빨리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지우야, 삼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지금 당장 전화해요. 지우가 간절하게 말하자 민수가 강 부장에게 전화를 건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뭐가? 그냥 혹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 괜찮은데? 왜 갑자기? 바로 그때 강 부장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다. 강 부장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발목을 다친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통해 들은 민수가 깜짝 놀란다. 계단에서 넘어졌어. 발목이. 민수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다. 김 이사가 강 부장을 진료한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삠이네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강 부장이 지우를 신기하게 바라본다. 지우야, 어떻게 알았어? 삼촌이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조심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지우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요? 특별한 능력이요? 간혹 아이들 중에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이 있을 때 순덕이 지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우리 지우가 괜찮은 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민규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지우가 또 꿈을 꾼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꿈이다. 꿈속에서 민규가 지우에게 말한다. 지우야, 할머니가 곧 아프실 거야. 미리 준비해야 해. 삼촌, 할머니가 왜 아파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삼촌이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할머니, 병원 검사 받으세요.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삼촌이 미리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김 이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말한다. 어머님,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냥 지우가 하는 말인데. 아니에요. 지우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 순덕이 정밀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정말로 초기 당뇨병이 발견된다. 다행히 초기라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요. 김 이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한다. 강 부장이 감탄하며 말한다. 지우야,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 구해주고 할머니도 구해주고. 지우가 순수하게 웃으며 답한다. 삼촌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했나 봐요.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꼭 안는다. 우리 지우, 정말 고마워. 한편 박 전무는 이사장에게 굴복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하여 순덕 가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박 전무가 회사 내부 감사를 핑계로 민수의 업무를 트집 잡기 시작한다. 박 과장, 이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 어디가 문제인가요? 민수가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다. 여기, 이 부분.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 박 전무가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전무님,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맞다고? 박 과장, 자꾸 대들 거야? 박 전무의 목소리가 커진다. 강 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끼어든다. 전무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부장도 이 사람 편들 거야? 이래서 가족끼리 일하면 안 되는 거야. 박 전무가 본색을 드러낸다. 그때 순덕이 차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전무님, 민수가 뭘 잘못했나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는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회사 일이야. 제 아들 일인데 어떻게 끼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순덕의 당당한 말에 박 전무가 화를 낸다. 그러니까 이래서 가족끼리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할머니, 여기서 나가세요. 전무님, 민수가 일어서며 항의한다.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박 전무와 민수가 대립하는 순간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상황을 지켜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직원들이 민수와 순덕 편을 든다. 전무님,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순덕 어머님은 일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신데 민수 과장도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그렇게? 직원들의 반발에 박 전무가 당황한다. 너희들까지. 그때 이사장이 나타난다.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파악한 이사장이 박 전무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낸다. 전무님, 사무실로 오세요. 15분 후 박 전무가 사무실에서 나온다. 이사장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모양이다. 박 전무가 순덕에게 억지로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와서 이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전무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권력에 취해서 그런 것 같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한다. 아빠, 그 아저씨 조심해요. 왜? 삼촌이 그 아저씨가 나쁜 일 할 거라고 했어요. 민수와 아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지우의 말이 자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지우야, 삼촌이 뭐라고 했어? 그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할 거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설마 그렇겠어? 회사에서 그런 일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일주일 후 박 전무의 복수가 시작된다. 먼저 순덕이 정리한 서류에서 중요한 문서가 사라진다. 순덕 씨, 어제 정리하신 김대리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사무팀장이 당황하며 순덕에게 말한다. 네, 분명히 정리해서 파일에 넣어뒀는데. 순덕이 서류함을 뒤져보지만 계약서가 없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때 박 전무가 나타난다. 무슨 일이죠? 김대리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그 중요한 서류를?
박 전무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낸다. 순덕 씨, 정말 확실히 정리하셨어요? 네, 분명히. 그런데 없다는 건 뭐예요? 혹시 실수로 다른 곳에? 박 전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본다. 강 부장이 나서서 말한다. 다시 찾아보죠. 어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계약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날 저녁 박 전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라진 계약서를 꺼낸다. 자신이 몰래 가져간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박 전무가 음험한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순덕이 관리하는 회계장부에서 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순덕 어머님, 이 장부 좀 확인해 보세요. 회계 직원이 장부를 가져온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맞게 정리했는데. 순덕이 당황한다. 박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다. 또 실수세요? 어제 계약서에 이어서. 전무님,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박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혹시 순덕 씨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건 아니죠? 뭐라고요? 순덕이 충격을 받는다. 전무님, 그런 말씀은. 강 부장이 나서려 하지만 박 전무가 막는다. 강 부장, 이건 회계 문제야. 심각하게 다뤄야 해. 민수가 급히 달려온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 왔네. 어머니가 회계 실수를 또 하셨어. 실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덕이 억울해한다.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급하게 말한다. 엄마, 삼촌이 빨리 회사 가라고 해요. 할머니가 위험하대요. 민수 아내가 급히 회사로 전화한다. 여보, 어머니 괜찮아? 지금 좀 복잡해. 나중에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고 민수가 어머니를 지킨다.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박 과장, 가족이라고 감싸면 안 돼. 이건 횡령 의혹이야. 횡령이라니요. 순덕이 울음을 터뜨린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이 또. 그때 김 이사가 회사에 나타난다. 지우 엄마가 급히 연락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죠? 김 이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박 전무에게 말한다. 전무님, 순덕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박 전무가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말한다. 전무님 사무실에서 계약서 주었어요. 청소부가 어제 사라진 계약서를 내민다. 이게 왜 내 사무실에? 박 전무가 당황한다. 강 부장이 의심스럽게 박 전무를 바라본다. 전무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증언으로 상황이 급변한다. 어젯밤 늦게 청소하다가 전무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중요한 서류 같아서 가져왔어요. 청소부가 순박하게 말한다. 박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게 어떻게 내 사무실에? 강 부장이 날카롭게 묻는다. 전무님,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나도 모르겠어. 누군가 내 사무실에. 박 전무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나타난다. 전무님, CCTV 확인해 봤는데요. IT 담당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온다. 어젯밤 11시경 전무님이 순덕 어머님 책상에서 뭔가를 가져가시는 게 찍혔어요. CCTV 화면에는 박 전무가 몰래 계약서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온다. 이건 박 전무가 말을 잇지 못한다. 강 부장이 분노한다. 전무님, 이게 뭡니까? 나는 그냥. 그때 회계 담당 직원이 또 다른 증거를 들고 온다. 전무님, 회계 프로그램 로그를 확인해 봤는데 어젯밤 전무님 계정으로 장부가 수정됐어요. 모든 증거가 박 전무의 조작을 가리킨다. 이사장이 급히 달려온다. 직원이 연락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파악한 이사장이 분노한다. 박 전무, 이게 뭐예요? 이사장님, 저는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이사장이 박 전무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30분 후 박 전무가 나온다.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다. 순덕 어머님, 죄송합니다. 박전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다. 제가 너무 유치했습니다. 순덕이 놀란다. 전무님, 어머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같은 분이 존경받는 걸 보니까 질투가 났나 봅니다. 순덕이 박전무에게 다가간다. 전무님,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가 그리운 50대 아들입니다. 박전무가 무너지며 운다.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온다. 순덕이 박전무의 어깨를 토닥인다. 괜찮아요, 전무님. 엄마가 다 이해해요. 어머니. 박전무가 순덕을 어머니처럼 따르며 운다. 강 부장이 감동받아 눈물을 닦는다. 순덕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이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도 민규가 도와준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기적이죠. 그날 저녁 민순의 집 식탁에는 박전무까지 함께 앉아 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효자 되겠습니다. 전무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순덕이 따뜻하게 말한다. 지우가 박전무에게 말한다. 아저씨, 삼촌이 말했어요. 아저씨도 착한 사람이래요. 민규가? 네. 삼촌이 아저씨가 외로웠던 거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래요. 박전무가 지우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 지우야. 삼촌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는 모습이 연출된다. 6개월이 지난 후 확대된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다. 강 부장, 김이사, 박전무까지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어느 날 지우가 꿈에서 민규와 특별한 대화를 나눈다. 삼촌, 왜 자꾸 안녕이라고 해요? 꿈속에서 민규가 지우에게 말한다. 지우야, 삼촌이 이제 정말 편안해졌어. 할머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삼촌 어디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우가 삼촌 없이도 가족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촌 없으면 안 돼요. 지우야, 삼촌은 항상 지우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위험할 때는 또 나타날게.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삼촌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간대요. 뭐라고? 민수가 놀란다. 삼촌이 이제 할 일을 다 했대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져서. 순덕이 눈물을 흘린다. 민규야. 할머니, 울지 마세요. 삼촌이 행복하대요. 우리도 행복해야 해요. 지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심정이 된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민규 사진 앞에 모인다. 민규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순덕이 사진에 대고 말한다. 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많은 가족을 얻었어. 강 부장님도, 김 원장님도, 전무님도 모두 내가 보내준 선물이구나. 강 부장이 말한다. 민규야, 형이 어머니 잘 모시겠다. 내가 못다한 효도 우리가 대신할게. 김이사도 약속한다. 민규야, 어머님 건강은 내가 책임질게. 박전무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민규야, 나도 어머님께 효도하겠어. 내 어머니처럼 모시겠어. 모든 사람들이 민규에게 약속한다. 그날 밤 지우가 마지막으로 민규의 꿈을 꾼다. 삼촌, 정말 안 볼 수 없어요? 지우야, 삼촌은 항상 지우와 함께 있어. 하늘에서 우리 가족 지켜볼게. 삼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사랑해. 민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올라간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더 이상 민규의 꿈을 꾸지 않는다. 대신 평범하고 행복한 꿈을 꾼다. 엄마, 삼촌이 진짜 하늘나라 갔나 봐요. 그래, 지우야. 삼촌이 이제 편안해졌구나.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민규를 기억하며 더욱 사랑으로 단단해진다. 한 달 후 온 가족이 민규의 3주기를 맞아 성묘를 간다.
이전과는 다르게 슬프지 않은 성묘다. 민규야, 우리 모두 행복해. 내가 원한 대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 순덕이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고마워, 우리 막내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거린다. 마치 민규가 대답하는 것처럼. 2년 후 순덕은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다.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봄날 지우가 12살이 되었다. 민규가 세상을 떠났을 때와 같은 나이다. 지우야, 12살이 됐구나. 순덕이 지우를 보며 감회에 젖는다. 할머니, 저 삼촌 닮았어요? 응, 많이 닮았어. 특히 그 착한 마음이. 지우가 할머니를 꼭 안는다. 그날 저녁 확대된 가족 모두가 지우의 12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다. 강 부장, 김 이사, 박전무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다. 지우야, 생일 축하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한다.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는다. 강 부장이 선물을 건네며 말한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이야. 김 이사도 선물을 준다. 지우야, 건강하게 자라렴. 박전무도 선물을 건네며 눈물을 닦는다.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저녁 식사 시간 순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20년 전 민규를 잃고 절망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규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준 거였구나.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저도 20년 동안 후회만 했어요. 민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민규가 원한 건 우리가 행복한 거였다는 걸. 강 부장이 말한다. 순덕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김 이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20년 전 민규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는데 어머님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박전무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됐어요. 미움 대신 사랑을 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조용한 감동에 젖는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한다. 삼촌이 왔어요.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삼촌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우가 허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삼촌, 우리 정말 행복해요. 삼촌도 행복하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촛불이 잠깐 흔들린다. 삼촌이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순덕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민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3년 후 지우는 15살이 되었고 더 이상 민규를 보지는 않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순덕은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이제는 회사에서 국민 할머니로 불린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모두 순덕에게 인사를 드린다. 강 부장은 이제 상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순덕을 친어머니처럼 모신다. 김 이사는 병원을 더 크게 키워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박전무는 이제 상냥한 할아버지가 되어 지우를 손녀처럼 아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다. 할머니, 저 대학생 되면 뭐 할까요? 지우가 순덕에게 묻는다. 지우가 하고 싶은 거 하렴. 할머니는 지우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저는 삼촌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좋겠구나. 민규도 기뻐할 거야.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다. 5년이 흘러 지우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다. 순덕은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다. 확대된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뛰어와 순덕에게 말한다. 왜 그래, 지우야?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방송국에서요. 순덕이 깜짝 놀란다. 다큐멘터리? 네.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20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그날 저녁 민순의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이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민수가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이 다 알게 되는 게 순덕이 걱정스러워한다. 강 부장이 나서서 말한다. 어머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김 이사도 동의한다. 맞아요. 요즘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박 전무도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방송국과 협의해 볼게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망설인다. 민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그때 지우가 말한다. 할머니, 삼촌이 그러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 이야기로 다른 가족들도 행복해진다면. 순덕이 지우를 바라본다. 정말 그럴까? 네. 삼촌이 항상 말했잖아요. 사랑을 나누라고. 일주일 후 방송국 PD와 작가가 순덕을 만나러 온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 PD가 진심으로 말한다.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룰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빼고요. 작가도 정중하게 말한다. 혹시 민규에 대한 이야기도? 순덕이 조심스럽게 묻자 PD가 고개를 끄덕인다. 민규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아름답게 그릴게요. 결국 순덕이 동의한다.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촬영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순덕의 과거를 모르던 회사 새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순덕 할머니가 방송에 나온다던데? 뭔 사연이 있나 봐. 아들하고 사이 안 좋았다던데. 새로 입사한 김대리가 동료들에게 말한다. 그런 개인적인 일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맞나?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 이 소문이 순덕의 귀에 들어간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강 부장이 위로하지만 순덕은 마음이 무겁다. 역시 내가 너무 나섰나 봐. 그날 밤 순덕은 민규 사진 앞에서 고민한다. 민규야,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건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진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67세에 치킨 배달했다고 자랑하는 건가? 아들이 어머니 버렸다는 소리 아냐? 방송 나와서 동정 받으려는 거 아님? 지우가 이 댓글들을 보고 울면서 집에 온다. 할머니,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 욕해요. 순덕이 지우를 안으며 눈물을 참는다. 괜찮다,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무너져간다. 악성 댓글 사태가 커지자 온 가족이 비상 상황에 돌입한다. 민수가 화를 내며 말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죠? 여보, 진정해. 어머님이 더 상처받으셔. 아내가 남편을 말린다. 강 부장이 회사에서 김대리를 불러 혼을 낸다. 김대리, 순덕 어머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으면 즉시 보고해. 네, 상무님. 그런데 직원들이 좀. 뭐가 문제야? 회사 이미지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강 부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김대리, 순덕 어머님이 우리 회사의 자랑이야. 누구든 어머님을 비난하면 나한테 직접 와서 말해. 한편 김 이사도 자신의 병원에서 순덕을 옹호한다. 간호사들, 순덕 어머님 이야기 들었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원장님, 그런데 인터넷 댓글은 무시하세요. 진실을 아는 우리가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해요. 박 전무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악성 댓글을 신고한다. 이런 악성 댓글 다 신고하자.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놔둘 수 없어. 하지만 순덕의 상처는 깊어진다. 방송 촬영도 중단하려고 한다. PD님 죄송해요. 촬영을 그만두려고요.
할머니,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젊은 PD가 순덕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악성 댓글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저희한테 온 시청자 의견 보여드릴게요. PD가 태블릿을 보여준다.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있다. 저도 어머님과 멀어져서 후회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 꼭 보고 싶어요. 67세에도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메시지들을 읽는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한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지우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강 부장이 제안한다. 어머님,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어떻게요? SNS, 블로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김이사도 동의한다. 맞아요. 우리가 겪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박 전무가 결정적인 제안을 한다. 어머님, 제가 회사 공식 블로그에 어머님 이야기를 올리겠어요. 사실 그대로요. 전무님, 어머님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는지, 모든 걸 써서 올리겠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박 전무의 진솔한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다. 저는 순덕 어머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질투와 편견으로 어머님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글이 공유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다. 악성 댓글들은 사라지고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진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순덕이 이 변화를 보고 다시 용기를 낸다. 그럼 촬영 계속할까요? 모든 가족들이 환호한다. 촬영이 재개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순덕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방송국에도 시청자들의 문의가 쇄도한다. 언제 방송되나요? 꼭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도 치유받고 싶어요. PD가 순덕에게 말한다. 할머니,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방송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은 적이. 정말요? 네. 아마 방송되면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방송날이 다가온다. 온 가족이 긴장하며 기다린다. 떨린다, 정말. 민수가 손을 떤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진짜니까요. 지우가 아빠를 위로한다. 방송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시청률이 계속 오른다. 평소 이 시간대 시청률의 3배가 넘는다. 방송에서는 순덕의 2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지우의 꿈 이야기와 각 인물들의 변화 과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저는 순덕 어머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강 부장이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한다. 20년간 안고 살았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이사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어머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마법사입니다. 박 전무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방송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적이다. 이런 방송 오랜만이에요. 온 가족이 울면서 봤어요.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렸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20년 만의 편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른다. 특히 감동적인 반응들이 쏟아진다. 저도 5년째 어머니와 안 만나고 있었는데 내일 찾아뵙겠어요. 형과 10년째 연락 안 했는데 전화드렸어요. 울면서 화해했어요. 치킨 배달하시는 할머니들 보면 이제 순덕 할머니가 생각날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가족화의 사례들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방송국에는 감사 전화가 빗발친다. 저희 아들이 3년 만에 집에 왔어요. 딸과 화해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방송 보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덕도 이런 반응들을 보고 놀란다. 정말 이런 일이. 어머님 덕분에 수많은 가족들이 화해하고 있어요. 민수가 감격해한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지우가 뛰어와서 말한다.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정규 프로그램? 네. 순덕 할머니와 함께하는 가족 상담 같은 거요. PD가 직접 와서 제안한다. 할머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할머니께 상담 받고 싶어 해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순덕이 당황한다. 내가 뭘 아는데. 할머니가 경험하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배예요. 강 부장이 나서서 말한다. 어머님,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결국 순덕이 결심한다.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년 후 순덕은 76세가 되어 국민 할머니가 되었다. 매주 방송되는 순덕 할머니의 가족 이야기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순덕이 한 가족과 상담하고 있다. 할머니, 저희 아들이 3년째 연락을 안 해요. 40대 어머니가 울면서 말한다. 어머니, 아드님한테 먼저 연락해 보셨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죠. 순덕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어머니, 제가 민수와 20년 동안 등진 채 살았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머니, 자식을 낳아 기른 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더 큰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순덕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방송이 끝나고 순덕이 집에 돌아오자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18세가 된 지우가 할머니를 맞이한다.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물론이죠.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강 부장이 차를 대접하며 말한다. 어머님, 오늘 방송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눈물 났어요. 김 이사도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치유해 주시네요. 박 전무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머님,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어머님 팬이에요. 매주 빠짐없이 시청해요. 민수가 감개무량하게 말한다. 어머니, 20년 전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민규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아. 순덕이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다. 그날 밤 순덕은 민규 사진 앞에 앉는다. 민규야, 엄마가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어. 사진 속 민규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다. 엄마가 이제 76살이야.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계속 해보려고 해. 6개월 후 순덕에게 특별한 제안이 온다. 할머니, 책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와서 말한다. 책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와 가족 상담 노하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우가 신나게 말한다. 할머니, 책 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네, 제가 할머니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삼촌 이야기도 예쁘게 써드릴게요. 온 가족이 순덕의 책 출간을 응원한다. 3개월 후 20년 만에 편지 사랑으로 이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출간된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첫 주에 10만 부 팔렸대요. 지우가 흥분하며 알려준다. 정말요? 네. 그리고 독자들 후기도 정말 좋아요. 전국에서 독자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진다. 할머니 책 읽고 10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저희 가족도 할머니처럼 행복해졌어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 읽어요. 1년 후 지우는 19세가 되어 대학생이 되었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야,
정말 자랑스러워. 삼촌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삼촌의 마음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민규의 묘소를 찾는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큰 성묘다. 민규야,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 순덕이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고마워, 우리 막내야. 강 부장이 꽃을 올리며 말한다. 민규야, 형이 어머님 잘 모시고 있어. 걱정하지 마. 김 이사도 고개를 숙인다. 민규야, 어머님 건강은 내가 책임질게. 박 전무도 진심으로 말한다. 민규야, 나도 이제 진짜 아들이 됐어.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어.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삼촌, 저도 이제 어른이 됐어요. 삼촌이 시작한 사랑을 계속 이어갈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거린다. 마치 민규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민규야, 20년 전 너를 보내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구나. 내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어. 고마워, 우리 천사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81세가 된 순덕이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고 24세가 된 지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할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다. 확대된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매년 민규의 기일에는 전국에서 순덕의 방송을 통해 화해한 가족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